착하게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결국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늘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고, 세상은 냉정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선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착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마라. 그건 덕이 아니라 약점이다. 그는 인간의 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춥다고 서로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서 서성입니다.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롭고 너무 다가가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죠.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는 이용일까?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철학적 해답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유독 마음이 지쳐버린 분들, 항상 손해보며 그래도 참자 했던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는 건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함부로 쓰는 건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에 위에 올라서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함이 약점이 되는 이유, 그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의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배울 겁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밑대 휘둘리지 않고 도와주되 자신을 잃지 않는 법.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다짐이 생길 겁니다. 이제는 착하기보다 지혜로워지겠다. 별빛 철학과 함께 당신의 선함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일부.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신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믿을수록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이익이 엇갈리는 순간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난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웃을 땐 함께였던 사람이 등 돌릴 땐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도와달라 할 땐 간절했는데 내가 도움을 청하니 모른 척 지나가더군요. 그때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은 스스로 상처를 허락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말을 한 번쯤 몸으로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욕도 하고 커피도 마시던 동료. 하지만 승진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바뀝니다. 내 실수를 크게 떠벌리고 내 말을 상사에게 옮깁니다. 평소엔 친구라 부르던 그가 결국 내 경쟁자였던 겁니다. 그때 느끼죠. 아, 나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믿었구나. 진심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든 변합니다. 특히 이익이 걸리면 더 빨리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끝까지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래도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지 하고 스스로를 속이죠. 그 착함이 결국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미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얘기도 빠질 수 없죠. 급하다고 빌려달라던 친구, 그땐 고맙다며 절하던 사람이 막상 갚을 때가 되니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 사정이 좀 그래. 너무 그렇게 쫓지 마. 그리고 어느새 연락이 끊기죠.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요. 그 순간 느낍니다. 돈보다 무너지는 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요. 그렇다고 세상을 의심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에도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걸려야 보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난 절대 배신 안 해라 하지만 진짜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진심은 꾸밀 수 없고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빨리 믿는 법을 모릅니다. 천천히 보고 오래 지켜보고 그제야 마음을 내줍니다. 그게 냉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착한 건 아름답지만 무방비한 착함은 스스로에게 잔인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볼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면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2부.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침묵이 최고의 무기다. 세상에는 절대 말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이기고 싶어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려는 겁니다. 처음엔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 비꼬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결국 폭발하죠.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엔 허무함만 남습니다. 괜히 말했네. 그 후회가 가장 쓰립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이야기 하나가 갑자기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아니, 요즘 세대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순간입니다. 말이 말로 번지고 분위기가 얼어붙죠. 처음엔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감정이 됩니다. 결국 누군가 울분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때 깨닫죠.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은 결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죠. 우리가 흥분하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됐다, 저 사람이 무너졌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정신의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 평정심을 훔쳐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들의 말에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놀이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는 허공을 치게 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분노니까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결국 조용히 사라집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 평정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는 게 싫어서 끝까지 말해요. 하지만 그런 싸움의 끝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상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때가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이 때론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이 진정 강하다는 건 이길 줄 아는 게 아니라 흥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당신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돼지는 즐기겠지만 나는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드는 동안 당신은 침묵으로 이기면 됩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인격을 지켜줍니다. 3부.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선에도 한계가 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받고 쉽게 이용당하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참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부탁은 점점 커지고 요구는 당연해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해줬잖아. 그 정도는 너니까 해줄 수 있지.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표정이 변합니다. 야, 너 변했네.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착한 사람은 늘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죠. 하지만 잘못은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의가 아니라 그 선의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함이 이성을 잃으면 그 또한 하나의 악이 된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착함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선의가 누군가의 권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해줄 거야. 그분은 거절 안 하시잖아. 그 순간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해주는 사람, 늘 괜찮은 사람으로만 대하죠.
그런 관계는 결국 나를 비워버립니다. 착한 마음이 쌓이면 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치고 텅 비고 외로워집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착했던 게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구나.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지키느라 내 마음이 다치는 건 지혜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모든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소 뒤에서 이익을 챙기고 당신의 양보 위에서 편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없는 착함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경계가 있는 착함은 사람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착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은 그 착함의 밸런스를 봅니다. 끝없이 퍼주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만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진짜 가치 있으려면 그건 반드시 이성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습관이 될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많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착하되 현명하게 베풀되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되 자신을 잃지 않게.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의 착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착함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외롭고 너무 뜨거우면 타버립니다. 당신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세요. 그래야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4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남의 평가로 살지 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 눈치 좀 보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세월,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남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명절날이면 이런 말 들으셨죠? 아직 결혼 안 했어? 자식은 뭐해? 집은 샀어? 그저 인사로 던진 말이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칼날처럼 베입니다. 웃으며 넘기지만 속에서는 생각이 꼬리를 물죠. 나만 뒤처진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그 한마디가 밤새 마음을 흔듭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이 내겐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괴롭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간섭하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힘들 때 책임져 주던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기준을 말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마음은 없었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시선에 흔들립니다. 새 옷을 사며 남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고 직장을 바꾸면서도 이 나이에 괜찮을까 걱정합니다. 결국 남의 눈 때문에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칭찬은 잠시, 피로는 평생입니다. 한 번의 인정이 주는 달콤함은 짧지만 그 뒤에 오는 불안은 길고 깊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눈송이처럼 가볍지만 그게 쌓이면 내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남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얘기를 하던 그들이 내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매달려 자신의 삶을 흔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상한 걸까? 그렇게 남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인생은 남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다 보면 결국 나를 잃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남의 평가 무시하고 살 순 없잖아. 맞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죠. 하지만 그 시선을 인생의 중심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입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쳐버린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 훨씬 단단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어른은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진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길 위에 있습니다. 남의 말보다 내 양심과 내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가 뭐라 하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이건 내 인생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5부. 지혜로운 거리두기 관계의 균형을 지켜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젠 사람 사이의 거리부터 배워야 하는구나. 가까운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리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나를 숨막히게 하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그 단점이 쌓이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관계는 마음은 따뜻하되 거리는 두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살아볼수록 느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고슴도치처럼 섬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버립니다. 진짜 지혜는 그 중간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건 네가 하면 안 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말 속엔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게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의 시작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결국 서로를 오해하고 다투고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만한 인연이 어딨어. 하지만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거리를 둬도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죠. 거리가 멀어진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이라도 조금만 멀어지면 그때야 서로의 존재가 보입니다. 지속되는 관계는 끈이 아니라 공간에서 자랍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 서 있을 때 그 거리는 건강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의 리듬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되고 너무 뜸하면 어색하죠. 그 리듬을 찾는 게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거리를 조율하세요.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래도 소중하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착한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선을 긋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경계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수많은 거리의 조절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부드럽게 거리를 조정하고 멀어진 사람과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기술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 힘들게 느껴진다면 붙잡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사랑의 모양입니다. 관계의 균형을 아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따뜻하되 휘둘리진 않겠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상처가 더 많았던 분들, 이제는 그 착함에 지혜를 더할 때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선함이 너무 순하면 쉽게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착하다는 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고 거리를 두어도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마라. 그 말의 뜻은 차가움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진짜 관계는 다정하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를 품지 않습니다. 품을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압니다.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착함보다 지혜롭게, 감정보다 평온하게,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제대로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별빛 철학은 당신의 그 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별빛이 됩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